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3일 수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큰 관심거리였죠. 핵심은 미국 3월 CPI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생각보다는 공포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나왔는데 문제는 주식시장이 여기에 장 초반에는 강하게 상승으로 반응하다가 막판에 다 토해내면서 마감했다는 게 좀 찝찝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역시 무도회의 왕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도회에서 판 다 뒤집어지고 왕자도 오지 않고 이제 무도회가 개판이 됐는데 이제 이 무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자기끼리 재밌게 그냥 무대에 놀고 드레스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짧은 치마 입고 재밌게 놀다 오든지 아니면은 호박마차 타고 태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어떤 모멘텀이 어떤 그 필요한 모멘텀의 그 중간에 딱 서 있다. 기로에 서 있다.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 하나. 다시 이것을 바닥을 다 딛고 모든 악재가 다 쏟아진 것을 다 막고 그래도 무도에서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상승의 그러한 기운. 이것이 아주 교차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번 주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반등에 성공을 해서 준다면 바닥은 견고하다. 무도에서 그러면 철수하지 않고 좀 자기들끼리 그냥 왕자 없으면 어떻습니까? 재밌게 놀면 되죠. 요즘 MZ 시대는 또 그렇게 놀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주 중요한 기류가 서 있는 게 오늘 수요일, 목요일, 그 다음날 모레 금요일 이 세 날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방향타의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항상 우리나라 장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밟고 밟아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지진 않죠. 또 그렇다고 크게 올라가진 않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약 후강보다는 전강 후약보다는 전약 후강. 그래서 좀 참고 견뎌봐야 될 아직까지도 무도회장에서 철수할 필요는 없다.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물가죠, 그렇죠? 물가 8.5, 네, 그거는 CPI 6.5, 금리가 하락을 했죠. 초반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나스닥이 크게 상승하다가 다 토해내면서 마감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분기 실적 장세가 내일 아침부터 또 나오기 시작하죠. 유가는 또 반대로 크게 상승하면서 100달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러시아가 그 쏟아내지 않는 물량을 오펙 나라에서 자기들이 채울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중국이 락다운에서 조금씩 풀리면서 유가가 상승해서 다시 100달러를 탈환한 그러한 불행한 하루였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오르다 말았죠. 그렇죠? 네, 오르다가 다 토해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막판 그래도 다시 살짝 더 돌려놓는 그러한 또 모습은 보였는데 오늘 오르다 내린 이 모습을 어떻게 한국 시장이 해석을 할지 궁금한 하루입니다. 역시 한국 주식시장은 또 어떤 잡주와 어떤 진흙탕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죠. 네, 이렇게 키워드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키워드 한번 봅시다. 미 3월 CPI 전년비 8.5% 상승을 했다. 8.4% 이상을 했죠. 1981년 12월 이후 최고였다. 미국 3월 근원 CPI, 그렇죠. 음식료와 에너지를 빼서 6.5% 정도 상승을 했죠. 네. 다음에 예상을 부합을 했고, 미국 3월 소비자 낙관지수, 소기업 낙관지수가 93.2를 기록하며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기업 낙관지수 나올 때마다 제가 듣보잡 지수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도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오네요. 독일 코메르츠방크가 미국 인플레이 정점 지났지만 급락하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다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거의 와 있는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살짝 빠지고 옆으로 길 확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게 가장 나쁜 케이스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글로벌 IB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CPI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아주 핵심 요인 단어인데 미국 CPI와 한국 CPI의 구성 요소를 봅시다. 대체 미국 CPI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식료품, 음료가 약 15% 정도를 구성을 하고 있는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주류, 담배, 한국은 주류와 담배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 주황색 막대기 미국이니까 네, 의류, 신발 우리나라가 살짝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반영이 되고 있고 5% 정도. 다음에 주택과 에너지가 미국은 거의 40% 이상 반영이 되고 있는 형성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15, 17% 정도인데 그래서 미국 CPI의 핵심은 주택과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교통 가격 이렇게 세 개가 큰 CPI의 그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CPI 구성 종목이 다르구나. 아, 이렇게 비중들이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딱 잘라서 붙여서 자기 책상에 붙여놔야죠. 제가 깨끗이 지워드릴게요. 이것을 한번 잘라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오늘 아침에 발표된 3월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보면 에너지가 전월 비해서 11%나 상승을 했고요. 대중교통 가격이 7.1%나 상승을 했고 숙박이 3.3%, 임대료가 0.4%, 중고차 가격은 마이너스 3.8%를 형성을 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가격, 즉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이 미국 CPI 상승의 주범이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휘발유에다가 혼합 에탄올 함유량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에너지에 대해서 말은 이제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보고 있죠. 영국이 분기 실업률이 3.8%를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개선된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뭐 마스크도 제일 먼저 벗어 제끼고 제일 먼저 축구 즐기고 리오픈에 가장 앞서는 그런 나라죠. 네. 영국이 가장 의외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지금 타격을 많이 받죠. 일단 에너지 문제, 러시아 문제로 에너지 문제 타격을 받죠. 리오픈도 빠르지 않지요. 정권이 바뀌면서 적응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죠.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프랑스는 이제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넣는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마크롱이 재선을 한다면 또 새로운 리더십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은 뭔가 새로운 기운이 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반대로 독일이 가장 이 코로나의 유탄을 많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가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스리랑카 네, 이런 것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센티를 살짝 기스가 나게 하는 나름대로 그러한 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 혼다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겠다. 여기서 우리 이제 두 가지를 봐야죠. 첫째는 일본이 전기차 시장에 들어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쟁력이 세지겠죠, 그렇죠? 네, 일본이 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얘들은 배터리를 어디서 만들어서 누구에게 공급을 받지? 이 문제. 우리나라 기업이 혹시 수혜가 있을까?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가 될까? 이러한 것들을 구별을 잘 해서 생각을 해야죠. 일본은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일본도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낼 겁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에게는 좀 불행한 경쟁자가 많이 생기니까 반대로 소재인 양극재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호황제가 다 겹쳐 있는 상황이다. 일본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이오닉 5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일 잘 만든 차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는데 이러면 뭐합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는데 아무리 뭐 미국 자체 내에서도 좋은 차다라고 설명하면 뭐합니까? 오르지 않는데 이게 이제 앵글로색슨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네, 테슬라 뭐 트임 같은 거 막 벌어지고 막 그래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격은 없어서 못 팔고 가격도 일단 20% 올려봤는데 전혀 가격 저항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글로벌 넘버원이 가지고 있는 파워이죠. 네, 애플과 테슬라의 이 보이지 않는 브랜드 파워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미국의 힘이죠. 금일 시장 추이 한번 봅시다. 네, 전부 초반에 상승하다가 다 미끄러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끝판에 살짝씩 되돌려주는 것도 똑같은 모습이죠. 네, 어제 새벽에 끝난 전에 끝난 유럽은 영국 0.5%,
프랑스는 0.28, 독일은 0.48. 뭐 거의 1, 2%씩 하락하다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초반기에 자기 전에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이제 좀 됐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봤더니 또 바닥에 마이너스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살짝 돌려놓은 모습을 보는데 오늘은 어떻게 반응할지, 네, 막판에 살짝 돌려놓은 걸 반응할지 아니면 초반 상승분을 다 토해낸 것에 반응할지 궁금한 하루입니다. 앞에서도 미국 금리가 하락을 했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2년짜리는 13bp나 하락을 했습니다. 1년짜리, 5년짜리 11bp, 10년짜리는 6bp, 30년짜리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2년과 10년의 스프레드가 거의 34bp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가 20bp 후반대였는데 이제 30bp대까지 다시 스프레드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스프레드 역전은 이제 좀 멀어져가는 그러한 느낌이죠. WTI 한번 봅시다. 네, 5.5%가 상승을 했네. 5.5달러가 상승했네. 101.27달러. 이야기를 했죠. 네, 소련의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 감산되는 부분을 오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결국 이 유가 상승분을 누리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미국과 다음에 우리 사우디의 관계가 틀어진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유가는 90달러에서 11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여기가 이제 중국이 상하이 쪽을 조금 개방을 다시 열어놓으면서 이제 다시 그 유가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에 의해서 좀 오르는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애플은 1.15% 상승해서 167.66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테슬라도 1.13% 상승해서 986.9. 장 초반에 2%까지 상승을 했는데 다시 살짝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를 회복을 못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10% 하락해서 72.96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오늘 새벽 미국 주식시장이 애매하게 끝났다. 잘 애매하게 끝나면서 오늘 한국 주식시장도 큰 변동성 확대보다는 눈치 보는 짱 보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하락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마감이 안 된 상황으로 인해서 특보작 종목들이 다시 득세하지 않을까.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잡주들이 오늘 다시 시장에 우주순처럼 나오지 않을까. 그런 하루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어느 종목이 갈지 당근 저도 잘 모르죠. 다만 어제 일시적으로 삐죽 고개를 내면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관련 조선주 수주가 늘어났다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더 갈 수 있는 상황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연속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장기 그 대형 우량주 중 섹터 중에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빠르죠. 순환매가 빠르고 한 2, 3일 하락 상승하다 다 다시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LNG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주는 좋은 조선주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최근 옵션 시장에서 양매수 포지션을 구축했다고 제가 봤는데 양매수라는 것은 하락과 상승이 둘 다 배팅하는 거죠. 크게 상승하든 크게 하락하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하락 쪽 방향으로 쏠릴 것이다. 이쪽에 예상하고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구축한 것 같은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예측이 꼭 맞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네,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뭔가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면 제가 요즘 에코프로비엠 많이 추천했다가 가격이 올랐다고 하라는데 42만원, 43만원 이 정도부터는 살만하다. 사서 50만원 이상 되면 던져라. 이러한 것들은 크게 가지는 않지만 또 바닥이 견고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되는 그러한 섹터에 대한 종목이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저에게 우리 카페 친구들이 저에게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거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위메이드, 컴투스 이 쓰레기들을 쓰레기란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 너무 좋아했죠. 작년에만 우리 카페에 메타버스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걸 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또 빠지면서 추가 물타기를 하면서 물려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뾰족한 방법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단 하나 방법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50%를 팔아서
파이브 컴퍼니로 넘어가라. 그나마 파이브 컴퍼니가 이 정부의 스탠스도 맞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분양 사업을 하죠. 네, 메타버스 안에서 네, 서울시를 그대로 트윈으로 베껴서 와서 거기서 분양 사업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장사분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상 공간 산업을 시작한 거죠. 라이브 컴퍼니로 가라. 50%는 가강이 팔아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추천을 해보는 거죠. 자, 오늘 시장이 반등에 성공한다면 바닥이 좀 더 견고해지면서 내성이 길러질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전략 후강으로 전망돼서 신중한 매매 전략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제 뭔가 미래 먹거리로 뭔가를 사고 싶다면 6월 중순에 스튜디오 발사가 있죠. 여기에서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도를 좀 놔라. 그렇죠. 그래서 우주 항공 분야를 공부를 해라. 저희 유료 카페 친구들은 지난 주말에 우주 항공 분야 공부를 좀 하셨죠. 제가 올려준 자료를 보고 공부를 좀 하시고 조금씩 제가 리딩을 우주 항공 분야 괜찮다라고 리딩을 해가는데 이런 것들은 6월 발사하면 그때 버리면 되죠. 이제 한 20% 정도 이 정도 보는 건데 이렇게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핵심은 미국이 정강 후약으로 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전략 후강일 확률이 높다. 그다음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이메이드, 컴투스 같이 물린 종목들은 파이브 컴퍼니 같은 데로 과감하게 한 50%는 덜어내봐라. 그리고 미래 우주 항공 먹거리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도를 놔라.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크게 쫄 필요가 없다. 바닥은 견고해지고 있다. 이미 축제에서 판은 뒤집어지고 다 엎어졌으니까 굳이 돈 내고 들어갔으니 다시 집으로 빨리 갈 필요는 없다. 그냥 드레스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셔플 댄스나 치면서 즐겁게 놀아야죠. 네, 그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수, 목, 금 3일이 향후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다. 시장 방향성이 결정되는 좀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봅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지만 즐겁게 노력하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내공 있는 그런 수요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공 있는 자는 속마음을 겉으로 반대로 표현한 자죠. 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